이번에 공시가격 제일 많이 오른 동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씩 전세 가격마저 떨어지다가 최근 전세 가격이 하락세로 바뀐 동네죠. 세종입니다. 아파트 셋 중 하나는 반발이죠. 갑자기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본인들 생각에는, 그런데 70%나 올랐다 라는 것은 그 전에 얼마나 세금 덜 내고 있었냐. 오늘도 그런 기사 떠요. 선진국은 보유세를 매입 가격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살 때 10억이고 지금 한 20억까지 올라서 20억에 산 사람은 2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내고 10억에 산 사람은 10억에 대해서 보유세를 낸다. 그게 공정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안 되죠. 그럴 거면 공시가격 폐지 바로 해야죠. 공시가격이라는 할인해주는 툴이 있고 여기에 공정가액 비율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100% 안 됐죠? 그 재산세 같은 경우 60%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명의 분산시켜버리죠. 갭투기 엄청나게 들어갈 거다. 외국처럼 집 하나하나 살 때마다 엄청난 빚을 져가지고 사야 돼서 채무 부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갭투기 해놓고서 세입자들한테 다 넘겨버리잖아요. 그 빚, 지들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빚이죠. 엄청나게 뻔뻔하게 나오고 있죠. 쓰레기같이. 선분양제도, 전세제도, 공시가격제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선진국과 같은 환경이 돼서 부동산 투기가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모를까. 왜 반발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공시가격 70%나 상승했다는 거, 그 전에 그만큼 혜택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었다는 소린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여기 철도 사업 들어오고 국가철도망 반영돼서 메가시티로 간다. 그 중심은 세종이 될 것이다. 물론 세종 아니면 대전이 중심이 되겠죠. 수도권처럼 메가시티가 나올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집값은 아니다. 그건 이미 해당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세종 같은 경우는 공무원 갭 투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투기 수요들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거기 내려가서 살라고 했더니 투기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양도세를 환수하지 말고 아예 집을 원가에 국가에서 인수한 다음에 풀어야 돼요. 내려가서 혜택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투기를 하고 있다. 호재 이어지고 있대요. 호재 이어지는 세종 부동산 시장인데 영향력은 글쎄. 왜? 충청광역철도망 최근에 막 나온 거예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된다면 모를까. 이거 확정돼도 안 돼요. 이미 확정된답시고 그때 국회 이전한다 했더니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당시에 이미 호재는 다 선반영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반영 이상으로 거품이 껴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던 공시가격이 현실화율하면서 폭등하니까 딱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매매가 상승폭 계속 줄어들고 있죠. 전세가는 보합 갔다가 3주째 하락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세종이 전세가율이 높은 도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앞으로 입주는 계속 남았죠. 5생활권 6생활권. 그런데도 가능성 있지만 이런 거 왜 자꾸 붙여요? 축소 낸다 하면은 상승폭 커진다, 앞으로 폭등장이다,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매수 우위지수 어때요? 지금 39.3입니다 39.3. 작년 6월 금리 더 떨어지니까 요때 피크 찍어놓고서 쭉 떨어지다가 공시가격 발표되고 나서 아주 아작이 났다. 세부담이 왜 다른 지역보다 유달리 클까요? 공시가격 인상률이 70.68%여서 문제는 다주택이 많다는 거죠. 왜?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해서 저기 서울이나 수도권에 과천이나 이런 데 집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 추가로 분양받은 건데, 그냥 공시가격 70% 오른 정도가 아니라 종부세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2주택만 돼도. 매매 전망 지수도 어때요?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매매 거래량, 아니 공시가격 제일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는데 왜 매매 거래량이 늘어요? 1월부터 제도가 바뀌니까 또 언제 는 거예요? 3월에. 제도 바뀌기 전에 명의 분산하려고. 그리고 또 6월 이후에 또 매물 다 들어갔다고 하겠죠? 들어갈까요 과연? 부담만 남아있는데 들어가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DSR 규제 막차 수요 해가지고 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오른다고 합시다. 7월부터 누가 사줘요? 실수요가 없는데 살 수 있는 실수요들은 LTV 플러스 DSR이 걸리는데 이제 DSR 규제가 더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죠. 집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DSR 규제가 더 세죠. 10억인데 40% 나온다고 칩시다.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 거죠. LTV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버는 돈이 없어요. 4억 대출 받으면은 30년 동안 이자 한 2억 붙는다고 치고, 그럼 한 6억. 그럼 1년에 2천만원 내려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5천 이상은 벌어야 된다. 근데 영끌한 사람들 5천 이상 벌었어요? 한 3천, 4천 되는 사람들도 막 들어왔죠. 20, 30대가 누가 5천을 벌어요? 근데 다 막히는 거죠, 이제. 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집값 급등 지역부터 거래가 안 될 수밖에 없고, 여태까지 비규제 지역 왜 안 퍼진다고 하다가 왜 인제서야 비규제 지역 퍼진다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막 전세 71억 거래되고 뭐 매매가 역대급 찍었다 이런 거 계속 기사 뜨는데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막 압구정 이런 데 해가지고 막 80억짜리 집 거래되고 그들만의 세상이죠. 부자들만의. 지금 15억 20억 하는 것들이 원래 한 10억 정도 했던 거니까 그런 아파트들이 지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런 주택들은 이제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있죠. 서울도 못 사고 수도권도 못 사니까 비규제 지역 가가지고 아직도 부동산 시장 오른다는 전문가란 작자들 말에 속아가지고 비규제 지역 가서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은 가격 상승, 가격 하락 이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환금성이다. 팔 수 있어야 되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누가 사줘요? 실수요가 없는데. 지금 실수요 중에 70%가 규제 지역에 살고 있는데 비규제 지역은 땅덩어리 훨씬 더 넓죠. 그래서 보면은 3월에 영희분산에서 거래량 잠깐 늘어났지만 다시 줄어들고 있죠. 4월 400건 나올 것 같아요. 하다못해 2월 369건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벌써 지금 5월 12일인데 거래 보면 어때요? 가격 뭐 0.07 상승했다 하는데 이러고 있어요. 5월 잔금 급매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마지막에 팔린 게 이 정도니까 이 정도는 급매물이다. 요 가격보단 저렴하니까 5월 잔금으로 내놓는다. 이러고 있는 거죠. 전세도 여기 조금 떨어졌고 여기는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보면 전세 가격 엄청 낮죠? 입주가 계속 됐으니까 신도시니까 앞으로 입주 계속 될 거예요. 더 세샘마을 6단지 뭐 가재마을 5단지 이런데 거래 3월에 조금 떨어지고 멈췄던가 떨어지는 거래든가 저렴한 매물 급매 합의 입주 급매 아니죠. 지금 급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5월 급매 안 나온다 이 난리 치고 있는데 5월 급매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이제 머리가 횟가닥 가가지고 실거래보다 비싼 가격을 급매라고 생각하고 내놓고 있다. 진짜 급매는 안 나오지만 저들은 나름 급매라고 생각하고 지금 매물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보면 어때요? 3월부터 매물 쭉 늘어나죠. 그리고 최근에 조금 줄었다. 근데 급매 안 해놓고 매물 철수하고 있다. 이직거래 하고 있다. 요때 급매는 다 나온 건데 이 인간들이 급매도 아닌 걸 가지고 급매로 내놓고 있었던 걸 가지고 급매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도 전세 보면 뭐 마찬가지 상황이죠. 떨어지든가 조금 뭐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급매 4조 하고 있는데 최고가가 7억 5천이었는데 7억 5천은 급매라고 내놓고 있으니 8억 3천 내놓고 있고 마지막 실거래 6억인데 6억 4천 6억 6천 이런 걸 급매라고 내놓고 있으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거래 안 되고 진짜 이 정도 급매까지 나온 것만 팔리는 거다. 사실 이거 사는 사람도 비싸게 사는 거고 앞으로 7월 이후에 넘어가봐요. 전세 요거죠 요거. 다시 올랐다고 치더라도 요만큼 떨어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매물 추세 얼마나 되나. 근데 뭐라 그래요?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급매가 별로 없다. 급매 엄청 붙어있는데 지금 가서 보면 그 호가가 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호가가 안 내려가는 걸 급매라고 생각하고 있다. 거래도 안 되는 호가를 엄청나게 올려놨기 때문에 보면은 맨날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8억짜리 실거래 됐는데 10억 되면은 10억이 집값 신양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8억 5천에만 내놔도 급매인 것 같죠.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5천이나 올렸네? 이게 왜 급매야? 언론들이 부축해서 호가만 올려서 생긴 그 괴리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지금. 6월 이후에 계속 가격 뜰 거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 올해도 그럴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부추기고 있죠. 근데 재작년에는 뭐예요? 이미 시중금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말할 것도 없죠. 3월 5월에 기준금리 내려버리니까 8월까지 쭉 시중금리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6월 1일 지나면 또 무슨 기사들 나오냐? 아까 뭐 8억짜리인데 10억 호가 잔뜩 내놓고서 이게 가격이라고 생각하니까 8억 5천도 실거래가 아닌 것 같죠. 요럴 때 만약에 6월 1일 지나고서 11억 어떤 놈이 내놨다. 그러면은 이 아파트 3억 뛰어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내가지고 가격 계속 뛸 것처럼 이야기할 것이다. 여태까지 계속 그런 시장에 속아 넘어갔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6월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속는 사람들 생길 수도 있죠. 근데 7월 이후에는 DSR이 없어서 안 된다. 매물 뭐 어때요? 여기 막 쭉 이렇게 늘어났었죠. 요만큼 줄어든 거 가지고 줄었다고 하고 있어요. 금매 안 나오고 있다고 하고 유리한 것만 갖다 쓰고 있죠. 라이트하우스도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쓰고 있지 않냐. 유리한 자료만 갖다 쓸 거면 매물 떨어진 거 왜요?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혹은 요것만 딱 보여주면서 늘었는데 이렇게 하고 말지. 작년에 외진 엄청나게 샀다가 지금 매매 거래량 쭉 줄고 있죠. 투기 수요도 이제 안 들어온다. 3월 되니까 엄청나게 늘었고 4월 되니까 줄어든 거예요. 공시가격 3월에 발표됐으니까 그때 진짜 엄청나게 내놓고 끝인 거지. 금매가 안 나와요? 그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호가를 워낙 올려놓으니까 그게 금매인 줄 알고 있는 거고. 입주는 어때요? 올해에만 6,700, 내년에 2,100, 458세대 예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급 부족이에요? 5생활권 6생활권 남았죠 아직. 그리고 세종 가봐요. 지금 횡하지. 상가는 지금 아작이 나 있었고 인구도 계속 밀려나고 있죠. 어디로? 이쪽으로. 대전에서 왔다가 지금 밀려나고 있어요. 얼마 안 된다 하는데 분양 엄청나게 많이 되죠. 이게 아직 책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분양해서 언제 들어올 것이다. 23년, 24년에 아직 신도시가 완성도 안 됐는데 공급 부족일 리가 없죠. 결론 뭐예요?
공시가격 폭등. 그나마 영향 덜 받은 게 전세죠, 전세. 그러니까 전세는 더 빨리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 매매는 호가를 너무 높여놓으니까 급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누가 사주냐는 거죠. 6월 이후엔 사줄 것 같아요. 종부세 냈으니까 이제 사야지? 물론 있겠죠. 그때쯤 되면 또 엄청나게 호도할 거고. 근데 7월 이후엔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내년 종부세, 내후년 종부세는 어떻게 할 건데요?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고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재작년 6월과는 이번 6월은 다르다. 다만 이번 6월은 호도하기도 딱 좋죠. DSR이 7월부터 들어가니까. 그래서 마지막 호도하고 있지만 금리 인상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되고 있고, 특히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미 2019년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답은 나옵니다.